박사님께서는 또 이거 저 일찍이 그 애플 2 컴퓨터부터 시작하셨나요? 그래가지고 IT계는 밝으신데 박사님 덕분에 저도 V 클럽까지 가보셨잖아요. 가봤잖아요. 하여튼 그걸 V 소사이어티. 예. 그거 나 그거는 잘해도 모르고 갔습니다. 그런데 하여튼 IT 걔가 지금 말이지 막 그냥 합종 연행에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는 또 우리 카톡이 막 엄청나게 밝기는 하려고 그러고 그냥 결제까지 하려는데 지금 이제 약간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IT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결국은 우리나라 여태까지 IT라는 거는 네. 창조적인 게 없었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오리지널이 없었네. 예. 해외에서 나오는 특히 네.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네. 증명된 예. 그런 비즈니스 모델 네. 또는 기술 이런 걸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가운데다 두고 이 IT라는 그 기술이 예. 또 IT가 만들어내는 어떤 인프라 예. 이것이 어떤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그 뭐 이 살아나가는데 또는 네.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? 네.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창의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예.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선진국을 따라가는 뭐 좀비 같은 신세랄까? 아 예. 너 늘상 뒤에서 예, 그냥 그런 거에 머무르지 않을까. 아 예. 그래서 지금 우리 과거 한 지금 10년째 보면은 네. 정부가 또는 뭐 이 그 민간 그 기업 뭐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네. 지금 그 이 성장 잠재력 네. 예. 이것이 점점 그 감소하고 있다는 게 지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마침 새로운 정부가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우리만의 같은 그 이 창의성을 네. 그 보태서 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예. 이끌어 나가는. 예.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. 네네. 그렇다고 일본이 낮은 수준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. 우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또는 미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. 또 다른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듯이 21세기는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은 예. 좀 더 그 창조적인 커다란 도전을 예. 해야 되겠다. 예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거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고도의 뭘 한다 하면 고도의 무슨 전술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고도로 순수함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? 좀 뭐 열이 이런 게 있으려면 좀 순수해야 안 되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저 뭐 지금 아직도 우리는 저는 가끔씩 해방 정국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십시오. 아직도 이념 대결이 뭐 다인 것 같고 네. 뭐 아직도 뭐 그러니까 우리 이념 대결 김정은 뭐 컴플렉스랄까 예. 또는 뭐 종북 컴플렉스랄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어지럽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매몰되지 않고 좀 더 우리는 좀 그 어떤 지구촌 또는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또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꿈을 좀 참신하고 크게 갖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다 보면 네. 한국이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미래의 그 어떤 중심국이 예. 될 수 있지 않을까. 왜?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노력하는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질이라든가 역량은 믿습니다.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같은 지정학적인 그 특성 때문에 뭐 이념이다, 뭐 대립이다, 뭐 갈등이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분산되고 훼손되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좀 21세기 특히 새해에는 좀 그런 것이 좀 리더십에서 정리되면서 좀 한번 일사불란하게 노력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, 낙관적인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각 분야가 이제 많이 허물어졌어요. 뭐 제가 이 지나간 우물에 침 뱉지 말하는데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언론이 너무 지금 이제 이 균형을 벗어나 가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그동안에 그냥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냥 김정은이 뭐 비행기를 탔네 이런 뉴스를 그냥 팍팍 올리는데 이게 좀 큰일 났어요. 의학계는 물론 이데올로기는 안 타지만은 거기도 그 못지않게 기본은 잘 지키고 있는 겁니까? 그거는 저는 그 걱정입니다. 우리는 이 기본 그 업계의 정도
사실 의학계는 여태까지 잘해왔다고 네.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정부에서 특별히 투자한 것도 없지만 우리 선배 그런 의료계 선배들이 예. 열심히 하여튼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예. 돈 남는 거 있으면 병원 늘리고 법인 만들고 교육기관 만들어서 새로운 또 의료 후배들을 양성하고 이렇게 네. 해서 사회에 그 어떤 나라도 보다도 안전한 그 안전망을 의료 네. 측면에서 안전망을 예. 구성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. 예. 예. 진짜 뭐 우리가 그 의료 뭐 선진화 뭐 이렇게 할 때 뭐 구라파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다 정부가 투자해서 그런 그 이 시스템을 이룬 거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정부가 투자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. 예. 민간 자발적으로다가 예.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,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의사들, 예. 또 의료계, 예. 또 그걸 이제 그 지켜보는 이런 사회 또는 정부 모두 좀 창조적인 발상을 해서 예. 의료 산업 차원에서도 좀 더 국민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예.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. 예.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의사들도 좀 다양하게 예. 그런 상식도 늘리고 관심도 가지고 관심을 사회 참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. 그런 올바른 의견도 개진하고 예. 저는 그 젊은 의사들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. 예. 그 젊은 시절에 좀 그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? 아주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하고 예. 또 그런 젊은이들의 그 또 능력은 보면은 또 예. 해외 나가서도 잘 발휘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렇죠.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가진 역량 내보내야 돼.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. 내보내야 되겠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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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내보내든 뭐 안에서 제가 옛날부터 주장한 게 있습니다. 군복무 마치면은 6개월 동안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최저의 경비를 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니 알아서 하소. 들어오든 말든. 뭐 이제 그래서 요즘은 뭐 대학생 때 네. 배낭여행도 많이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글로벌 마인드가 예.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전또 옛날에는 이제 엉덩이를 차서라도 예. 해외 진출이라든가 해외 경험을 통해서 예. 우리나라의 같은 그 위치를 좀 예. 그런 글로벌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. 예.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좀 더 크게 갖고 먼 꿈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좀 우리 젊은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예. 생각을 했죠. 근데 요즘 뭐 그런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예. 하도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계적인 또는 국내적인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예. 뭐 우리 기성세대는 예. 물론이고 젊은이들도 우왕좌왕하는 측면도 예. 있고 따라잡기 힘든 예. 그런 이상한 풍조도 있는데 저는 하여튼 이런 것이 예. 우선 리더십이 우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예. 또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좋은 예. 그런 환경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마 저는 장기적으로 예. 비틀비틀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잘 될 거다.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. 예. 어릴 한 15년 전 뭐 월간 조선인가 95년 월간 조선을 보니까 뭐 25년간 정도 있으면 동일에 25년은 걸리겠다 이런 게 있는데 어느새 20년은 됐더라고요. 또 5년 남았네. 예, 5년 남았어요. 근데 5년은 요번에 그 인터뷰 이런 영화가 잘 나와가지고 잘 해주면 조금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. 우리가 8.15 해방이 어느 날 갑자기 왔듯이 예. 통일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. 예. 또 그걸 뭐 겁낼 필요도 없고 예. 그걸 뭐 진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. 예.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. 뭐 그냥 서울역에 신의주에서 출발한 열차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. 옛날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또 예. 6.25 겪고 나서 우리 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이만큼 이런 저력이 있는데 예. 뭐 통일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예. 잘 핸들링 못할 이유는 없다.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. 박사님 조금 전에 이제 리더십이 참 중요하다는데 박사님 리더십의 요체는 결국 교육이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교육이 중요하죠. 예. 교육이 중요하고 뭐 모든 사람 다 얘기하듯이 젖먹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예. 국민학교 때부터 네.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책임지는 예. 이런 것이 배양되다 보면 네. 정말 그 책임 있는 리더십 아. 또 남을 배려하는 리더십 예. 그 리더십이라는 게 뭐 자기 롤을 보여주는 거죠. 역할을 네. 보여주고 책임지고 예. 남을 위한 배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네. 사람들이 쳐다보고 따르고
이렇게 해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지. 예. 뭐 큰 소리 낸다고, 네. 뭐 깃발 든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갑자기 게 학생회장도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럼 네.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그런 측면에서 뭉클한 기사가 하나 조선일보에 나왔어요. 어떤 그 왜 발달장애 남동생을 위해서 중학교 때 그 누나가 그냥 학업을 포기하고 그냥 동생을 이렇게 같이 말동무해주고 책 읽어주고 이러다가 동생은 이제 거의 정상 수준에 와가지고 학교 일반 클래스에 다닐 정도 되고 자기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검정으로 했나? 뭐 해가 가가지고 요번에 수능 거기서 뭐 수시 입학 이래가지고 뭐 몇 군데나 됐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. 그 인간성 이거는 미국에서도 드문 세계적인 성공 사례라고 좀 봅니다. 그 헬렌 켈러 생각이 나네요. 예, 네. 그러시네요. 그래서 그저 얼뜻 지금 생각나는 게 예, 결국 리더십은 사랑이다. 예, 자기의 주위 있는 사람, 맞습니다. 바로 옆에 있는 사람, 예, 예. 가족, 예, 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다. 네, 그렇죠. 그러면 자연히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리고 신뢰가 생기고. 예, 리더십은 굴림이 아니고, 그래. 네. 그래서 오늘 그걸 보고, 야, 이거 진짜 난 헬렌 켈러도 생각 안 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지만은 네, 그 이야기가 주는 감동은 네, 진짜 그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대통령보다 네, 예. 더 큰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